역사는 계속 씨앗들의 역사입니다. 지네들이 저 꽃이 피는 건 뭐예요? 꽃이 피는 건 당연히 교잡하기 위해서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은 사춘기, 생리 왜 하는 거예요? 꽃이 피게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몽정 왜 하는 거예요? 씨앗을 배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생명이라면은 다 씨앗을 내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주로 여성들이 꼬십니다. 제가 우리 집 개들이 다 수컷입니다. 근데 몰랐어요. 저 아랫놈이 여자애가 꼬신다는 사실을. 일주일 전에 오더라고. 일주일 전에 와서 꼬리 흔들고 가. 그러면 이 수컷들이 일주일 뒤에 발광을 합니다. 꽃이 저렇게 이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왜 속이 이쁘겠어요? 겹겹이 있겠어요? 그거는 얘네들이 벌들을 현혹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과정들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거는 다 지속성을 위한 거다. 그러면 지속적이기 위하면 박씨만 존재하느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씨앗들은 서로 교잡이 됩니다. 다 교잡되지는 않지만은 유유상종이라 인간도 유유상종합니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끼리끼리 더 잘 통합니다. 똑같은 식물의 양태도 마찬가지고 미생물도 다 그래요. 그래서 종속과라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려면 뭐예요? 다양한다라는 얘기죠. 박씨가 사라지면 이 씨 왕조가 무너지면은 이 왕조가 무너진 거지. 그쵸? 이 나라 한반도가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각종 씨앗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종 씨앗은 지속성을 위한 거는 바로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가 수미 감자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감자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높은 사회일수록 다양성이 높은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는 가족일수록 다양한 것들을 관계 맺을수록 살아남는 지속적인 것들이 확보되는 겁니다. 계량종은 작습니다. 수수가 작아요. 크니까 새 새끼만 먹어. 사람 그래서 키가 작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키가 작으면 식물의 특징이 뭐예요? 많이 모여서 많이 하죠. 그러니까 키가 작은 수수를 했어. 그러면 키 작은 수수가 계량종인데 이거를 계속 씨앗을 받아서 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5년 뒤에는 원종이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5가지의 토종 원종이 나옵니다. 토종 원종. 이거는 바로 생명 회귀 본능입니다. 따라서 제가 GMO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는데 GMO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GMO 국민총리실 통과하지 않습니다. GMO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만이 만들어낸 겁니다. 자연이 GMO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어요. 왜 GMO가 나쁘냐고 얘기하면 저는 대답은 명쾌합니다. 뭐냐면 자연이 GMO라는 것을 만들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연이 그거를 정화할 능력을 아직 찾지 못한 거예요. 그게 답인 거예요. 뭐 간암이다 뭐 괴물이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연이 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GMO인 거예요. 위험 요소라는 거죠. GMO가 나쁘다 그걸 떠나서 위험 요소. 그러면 GMO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씨앗을 함부로 하는 이 과학적인 많은 것들을 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씨앗을 받아 심는 겁니다. 씨앗을 계속 받아 심으면 GMO의 그 속성들은 사라집니다. 왜? 모든 씨앗은 생명이고 모든 씨앗은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종을 심으면 원원종으로 갑니다. 계량종을 심으면 원종으로 갑니다.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발화가 안 돼요. 환경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을 만나면은 그것이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과 환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인 것들, 사람들이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줘서 우리한테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한 적응, 인간의 회귀 본능들을 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고향에 대한 본능들이 생기고 나이가 들면 옛것에 대한 향수가 생기는 이유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농사는 쉬울수록 좋습니다. 농사 어렵게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농사는 쉬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나에 맞는 농사, 내가 쉬울수록 좋은 농사들을 끊임없이 찾아냅니다. 그리고 얘기해 줍니다. 얘기해 주면은 똑같이 하면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또한 응용을 해야 돼요. 왜? 거기는 토양이 다르죠. 그리고 뭐가 가장 다른 게 뭐예요? 나는 요거만 하면 돼라는 것이 있는데 다 욕구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농이다 뭐다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욕구가 중요한 척도입니다. 내가 귀농을 해가지고 나는 100만 원이 필요해. 100만 원이 필요하는데 농사를 갖다가 100만 원이 하려면 감자에는 퇴비를 좀 줘야 됩니다. 호박 퇴비 안 주면 못 돼요. 그래야 되는데 나는 세계를 얻어야 되는데 갑자기 교육은 뭐야? 한계 없는 것만 가르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자기가 빠져 있습니까? 왜 나도 자연인데? 왜 나도 씨인데? 그런데 거기 속에서는 자기와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나는 한 개를 적게 먹더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 좀 더 풍요로운 땅을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나는 지금 적게 먹더라도 같이 생존하고 싶습니다. 이런 가치들조차도 사실은 똑같은 가치도 달라요. 조금씩. 어떤 사람은 소금을 3쪽으로 나누고 어떤 사람은 2쪽으로 나눕니다. 나누긴 나누되. 그 또한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치와 철학에 따라서 자기의 농사 방식이 정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왜 자기는 빠져 있습니까? 왜 꼭 무퇴비? 무경운? 백날 해보십시오. 저 자연농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돼 있어. 딱딱해. 씨를 뿌려. 나옵니까? 발화 조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안 나와도 돼. 나 풀떼기 먹을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안 돼. 나 이거 팔아가지고 해야 돼.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생리적 조건에 맞춰서 농사를 져야 됩니다. 농사는 왜 괜히 나온 건가요? 그래서 밭을 부드럽게 만들고 얘네들이 생장할 수 있는, 꽃을 피울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농사 방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자연농이나 전통농사 방법이나 생태순환 농사도 긴 스펙트럼 속에 있다. 똑같은 듯 하지만 다릅니다. 우리는 똑같다고 환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씨앗의 색깔과 모양과 크기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씨앗 받는 농사를 하면. 근데 재밌는 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뭐냐면은 조선시대 때 일제시대 넘어갈 때 이 머리털 하나, 유교 사상의 하나 중에 머리털 하나 제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제가 농사를 짓고 나서 그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씨앗에 왜 털이 있는지, 왜 상추 씨앗은 매끄러운지, 왜 민들레 씨앗이 저런지 알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더덕씨 어떻게 심어요? 그냥 예쁘게 이렇게 심어요? 그냥 심어요? 백날 해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더덕씨는 털이 있습니다. 털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 살짝 크게 닿아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방풍씨 털이 있습니다. 털이 있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묻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들레씨 백날 열심히 해가지고 심어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민들레씨는 날아갑니다. 날아가가지고 털도 있죠? 그래서 어딘가 떨어져서 흙에 살짝 해야 나오는 겁니다. 어떤 놈은 오래 나오고 어떤 놈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씨앗에 대한 모양과 크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발화와 성장 적온을 알려면은 여러분들 몇 년 할 거 남들이 다 해놓은 거 아세요. 아시면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절기하는 것, 계절에 의한 것, 기후변화에 대한 것. 기후변화 전 두렵지 않습니다. 씨앗의 본능은 뭐예요? 생존입니다.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죽겠다고 해서 반드시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기후변화라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는 자연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연에 내가 없으니까 나도 자연입니다. 인간이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란 사실입니다. 흔쾌히 받아들이세요. 대신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니까. 씨앗 받는 농사 짓잖아요. 그러면 기후변화가 두렵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콩 해가지고 기후변화에 되게 심하니까 자 수만쯤의 메주콩을 한 1년마다 50점씩 심어요. 50점 서로 다른 걸 심어. 강화도 거 심고 어디 거 심어. 그러면은요 강화도 게 이제 안 돼. 곡성에서 안 돼. 어디만 되라는 거야? 강화도만 되라는 얘기입니다. 강화도만. 그럼 강화도로 가면 되지. 왜 굳이 내가 왜 해야 돼? 그러면 강화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왜 굳이 그걸 먹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안 먹어도 살아요. 왜? 다른 콩 있잖아. 곡성에서 잘 되는 콩 많거든요. 그럼 그 콩을 하면 되는 거지. 왜 남의 걸 탐내냔 말이에요. 그리고 습해질수록 작년처럼 태풍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콩이 큰 놈들은 잘 안 됩니다. 수확이 익어버려요. 잘 안 돼. 그러면은 왜 꼭 큰 놈들만 해? 작은 놈 하면 되잖아. 작은 놈 하면 돼요. 작은 놈은 잘 돼요. 나무콩 잘 돼요. 왜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 갖고 매달리는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기후변화 순응하면 된다. 코로나 다
순응하면 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몸부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물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작물명 보면은 오이는 왜 왠지 뭐 왜 콩인지 왜 팥인지 콩팥까지 얘기를 해줄까 말까. 제가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언어의 역사까지 들어갑니다. 시아철학에. 왜 이게 신장이 콩팥일까요? 이거 다 제 상상력이에요. 어디서 나온 거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정설로 될 겁니다. 확실합니다. 모양이 비슷해서. 콩팥이랑 비슷해요? 우리? 신장이 콩팥이랑 비슷해요? 그렇게 들었어요. 강낭콩이랑 비슷해요. 강낭콩이랑. 근데 재밌는 게 강낭콩이 근데 왜 강낭콩 그러면 되지 왜 콩팥이라고 했을까? 그러게요. 그때 우리나라는 강낭콩이 아니었거든. 우리나라는 콩과 팥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콩하고 팥만 한 거야. 자, 하나. 이거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제 얘기니까 근데 정설로 될 거라니까. 수많은 정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그 고추 담배나방 옆에 들깨를 심어라. 이거 뭐 요즘 많이 듣죠? 그 연두농장 시절에 이미 제가 떠들고 다니고 책에도 소박한 미래도 썼던 거예요. 콩팥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장 기능을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신장에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허준이 어떻게 알았어? 참 재밌습니다. 이게 우리 분절의 역사, 분절의 사유체계가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사유체계가 굉장히 분절적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콩, 팥, 콩, 팥. 콩은 어때요? 입이 오므러지죠? 안 내보낼래? 콩콩콩콩콩콩콩. 팥은? 팥 내보내죠? 팥. 신장의 기능은 뭐죠? 오줌을 걸러줘요. 영양분은 남게 하고 노폐물은 빼줘요. 콩, 팥.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런